2007년 봄 한 고등학교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단 한 명이었죠. 지은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 지은이 쓰러졌어요. 지은이 어떻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의식은 있지만 반응이 느려요. 호흡은 얕고 계속 같은 말만 중얼거려요. 지은은 계속 뭔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들리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말이죠. 선생님, 나연이도 쓰러졌어요. 또 당황한 교사는 곧장 교장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4명입니다. 모두 유사한 증상이에요. 과호흡, 시선 고정. 일부는 경련도 있다고요. 병원 연락했어요? 감염병 아니야? 체온은 정상이었어요. 외상도 없고요. 뭔가 이상해요. 단 2시간 만에 5명의 학생이 쓰러졌습니다. 같은 반, 비슷한 시간, 증상도 같았죠. 그날 교실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숨이 턱 막힌 느낌? 마치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3번, 4번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애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로 난리던데 지금은 안전합니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일부 학생은 귀가 좋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날 오후 학교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책가방만 남겨진 자리, 반쯤 열린 창문, 멈춰선 시계.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건 분명했죠.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카도 그 학교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귀신 빙이라는데 진짜임? 하루 만에 영영여고는 인터넷을 장악했습니다. 사실은 왜곡됐고 상상은 더 쉬워졌습니다. 오늘 오전 영여고의 원인 불명 실신 사태에 대해 교육청이 긴급 발표를 내놨습니다. 현재 원인 파악 중이며 학생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전면 대응 중입니다. 우리 애는 너무 불안해해서 어젯밤에 자다가 울었어요.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속이나 미신적 해석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분함입니다. 학생들이 쓰러지기 직전 복도 CCTV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잡혔습니다. 혼자 걷다가 멈추고 주위를 바라보다 무언가를 본 듯 돌아서는 장면들. 이건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자극 반응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진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냐? 전에 어떤 애가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 봤대. 그게 지은이었대잖아. 공포는 사람의 틈 사이를 파고듭니다. 그리고 틈은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지죠. 일기장을 펼치는 경찰. 그녀의 일기엔 반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소리. 그리고 거기 또 소리가 나요.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이런 현상은 이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006년 탄자니아 27명의 여학생들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2013년 콜롬비아 14살 소녀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감정은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고통도. 특히 10대 여성 집단에선 외부 자극 없이도 폭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 시작은 정말 지은이었을까요? 그건 질문은 점점 더 많아졌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더 이상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야, 지은이는 병원 갔다며? 진짜 무슨 병이래? 그게 아니고 정신과 간 거래. 어떤 소리 때문에 무서워했대. 조용했던 교실 속 불안은 귓속말로 번졌고 토사김은 이내 모두의 심장 안에 심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반복되는 악몽, 소리에 대한 예민한 반응, 어머니와 갈등, 자기 비하, 이런 게 터질 땐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애들까지? 이건 너무 집단적이에요. 지은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사건이 시작된 지 6일째 되는 날 체육창고 근처였습니다.
삭제된 음성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소리. 일부 구간만 복원됐습니다. 녹음을 재생하자 춤소리 멀리서 울리는 정체불명의 노이즈가 귀를 따갑게 했습니다. 이건 들리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에 가깝네요. 지은의 실종은 사건을 끝낸 것이 아니라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이제는 서로의 눈빛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사실 장난이었다던데. 주목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다잖아. 너 그런 말 조심해. 진짜 무서워서 병원 간 애도 있다더라. 근데 누가 CCTV 보니까 지은이가 마지막에 웃더래 이상하게. 진실은 왜곡되어 갔고 해석은 늘 사람의 필요에 따라 조각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때론 흉기가 되기도 하죠. 이건 언론 통제해야 합니다. 이상한 소문이 더 퍼지면 학교 명성은 끝장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요. 학무부들을 더는 참지 않을 텐데 뭐라도 해야죠. 경찰과 교육청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책임도 그들이 짓죠. 버티세요. 우리 할 일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매일 한 명씩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죠. 해질 무렵 체육창고 앞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날 당직이었던 선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죠. 당신 누구야? 화들짝 놀란 누군가가 다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거 지은이 아냐? 당직 선생님은 황급히 달려가 도망치는 지은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시킨 뒤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형사 한 명이 먼지 낀 체육기구 사이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전원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건전지도 바꿔져 있네요. 그 공간은 사용 금지된 지 2년이 넘었고 열쇠는 행정실에만 있었죠. 그런데 라디오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라디오 앞에서 무언가를 틀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잡음. 또 그 소리야. 멈추질 않아. 어떡하지? 왜 자꾸 집에서도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걸까? 사실 지은에게 벌어진 일들은 귀신 따위의 소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조로운 반복음이나 특정한 저주파가 뇌를 자극하면 감정, 불안정이나 환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뇌에선 더 민감하죠. 지은이 들었다던 소리는 실존했던 겁니다. 비정상적 저주파, 환경적 노이즈, 심리적 트리거. 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공포는 감염처럼 퍼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에게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던 것은 공포의 전해 때문이었습니다. 공포는 또 다른 이들에게 공포를 낳았고 먹잇감이 된 학생들은 지은과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이제 상황을 마무리합시다. 지은이의 부모와 협의 끝에 사건은 개인적 질병으로 종결됩니다. 그걸로 괜찮겠습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의 안녕이 중요하지. 진실은 밝혀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죠. 공포는 여전히 거기 있었으니까요. 지은이 안녕. 무슨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왔는데도 모르고 멍하게 있니? 이제 괜찮니, 지은아? 아니요. 아직 제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 말할 수 없는 진실, 그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진짜 무서운 건 그때의 침묵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7년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